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 이명수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하는 정신요고 시즌2 오늘도 청취자분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민트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생겼는데 주변에 털어놓기 민망해서요. 저는 올해 42살이고 초등학생 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습니다. 직장 다닐 때 남편을 소개받아 1년 정도 만나고 결혼했어요. 자상하고 저랑 성격이 잘 맞아서 재미있고 편안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친구처럼 잘 지냅니다. 결혼 전과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스킨십은 보통이었는데 아이 둘을 낳고 기르는 지금 저희는 섹스리스 부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혼후 순결주의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서로 잘 지내왔는데 얼마 전에 조금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남편과 분위기를 잡았는데 남편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잘 안 되다가 결국 성공하긴 했는데 남편만 성공했습니다. 남편이 혹시 민망해하거나 자존심 상해할까봐 저는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그 뒤로 오히려 더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사실 저나 남편이나 성욕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괜찮았는데요. 둘째를 낳고 좀 뜸해지고 몇 번 잘 안 됐던 경험이 있긴 한데 최근에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 제 매력이 떨어진 걸까? 남편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걸까? 나이가 있으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드네요. 성욕이 강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러다 정말 그냥 아이들 엄마와 아빠로만 지내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이러다 정말 섹스리스 부부가 되는 건 아닐지. 저는 성욕이 강한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약간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남편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런 사연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43살, 42살 커플이시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스킨십이 부족하다. 잘 안 된 적이 있다. 걱정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아주 드물거나 희한한 일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게 이런 것들은 되게 수면 위로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들이어가지고 정확한 뭐 통계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후 순결주의라는 게 그건가요? 아직도 뭐 가족이랑 하냐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가족끼리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농담을 우리가 네. 하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보내신 민트님과 같은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일반화까지는 너무 좀 과할까요? 과할 것 같고 매우 흔하다. 제가 좀 통계를 찾아봤어요, 여기저기서. 네.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발기부전 유병률 같은 경우에도 40대 이상이면은 벌써 3분의 1이 시작된다. 뭐 50대는 64%, 뭐 60대 이상은 85%가 이런 일을 겪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이미 40대시니까 지금 한번 뭐 잘 안 됐다. 이거는 뭐 매우 정상적인 평범한 일인 것 같고. 많이 있는 일이다. 많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하지만 네. 사실 첫 번째 스텝은 이야기 대화입니다.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요? 대화. 대화. 네. 어떤 성 클리닉을 가더라도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물론 뭐 남성과 여성의 성 기능에 대한 검사도 하겠죠. 뭐 경도, 네, 발기에 대한 정도, 그다음에 여성의 어떤 질의 어떤 기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도 다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생리적인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함과 동시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이제 대화죠. 이야기. 우리 성관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있고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만족하고 어떤 부분들은 불만족하고 아니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뭐 어떤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있는지 기타 등등 을 그냥 여기다가 사연 보낸 것처럼 이거를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근데 이게 좀 서로 예민한 주제일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이벤트가 한번 있으셨잖아요. 그 뒤에 갑자기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 남편분이 더 좀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정도면 그렇게 분위기 잡고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해봐. 뭐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약간 빠르지 않을까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멍석을 깔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소프트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당신 이리 와봐.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더라도. 여보 얘기 좀 해.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남편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조용한 우리 데 얘기 가자. 좀 해. 우리 얘기 좀 해. 이런 거 제일 무서워하는. 왜냐면 남편도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주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지만 오히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또 해결이 극적으로 되는 주제이기도 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그때그때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해서 장소만 달라져도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를 수 있고 뭐 분위기 전환도 방법일 수도 있고 여행도 방법일 수도 있고. 아이가 몇 살이죠? 초등학생 딸 둘. 네. 초등학생 딸 둘. 양육을 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가정이 많은 우선순위가 부부보다는 자녀 쪽으로 가는 시기이기도 하겠네요. 힘들어서 네. 그래.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어딜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호텔이건 수영장이건 가면 이게 어른들을 위한 어떤 쉼의 문화기보다는 아이들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외국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분위기, 다른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호텔에 갔을 때 애들 데리고 애들을 풀에서 수영장에서 이렇게 뛰어서 놀면서 엄마 아빠가 온통 애들한테만 집중하고 이런 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걸로 아예 특화된 호텔들이 있기는 하죠. 네. 그래요? 뭐 리조트나 뭐 예. 그쵸, 뭐 리조트는. 리조트. 예. 외국의 외국에, 경우에?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그래요. 어딜 가도 어딜 가도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가족의 하긴 모습. 우리나라는 이라고 예를 생각이 들어서 들잖아요.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애들 둘은 초등학생 애들 둘은 할머니한테 맡기고 부부가 여름 휴가를 간다. 이러면 되게 이상하겠다.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뭐 시부모님이 봐주시거나 뭐 친정 쪽에서 봐주거나 이렇게 해서 잠깐 아이들을 맡기고 뭐 하루 이틀 정도 부부끼리 여행을 가거나 뭔가 데이트를 하거나 그러는 사례가 좀 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어쨌든-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민트님이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매력이 떨어진 걸까라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남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본인에 대한 부분은 요거 하나가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내 매력이 떨어진 걸까라고 네. 대부분 그 생각을 하시죠. 네.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막 그 20대 막 젊은 청춘 남녀들에 서로 이렇게 막 유혹할 수 있는 매력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그때보다는 떨어졌겠지만 20대나 30대에 가지지 못했던 다른 매력들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뭐 정들도 생기고 다른 원숙한 매력들이 생기고 추억도 더 많이 쌓이고 하니까 매력이 떨어진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답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매력이 다른 지금 제이아피님께서 얘기하시듯이 이렇게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다른 매력이 발산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계속 해주는 거는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병원 같은데 이제 이러면 남성분들 비뇨기과나 이런 데 가서 약을 처방받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남편한테 지금 너 가서 약 좀 처방 받아라라고 말하기도 좀 약간 애매하죠 현재는.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야기를 서로 터놓고 해야 된다? 뭐라 그래?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민트님으로 빙의해가지고 네. 한번 대사를 쳐보세요. 대사를.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제일 좋아요? 그냥 우리한테 사연 보내왔던 이거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거의 그대로. 이 그대로요?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딸 둘 키우고 있잖아. 딸 키우느라고 참 양육하는데 되게 어려움도 많고 당신 나가서 밖에서 돈 벌고 그러느라고. 일단 우리도 이제 나이도 40이 넘었고 신체적으로도 건강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나이이기도 하고 애 둘 키우면서 굉장히 정신없이 키우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그 관계 횟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거를 뭐 혼후 순결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당신이 하다가 뭐 잘 안 됐고 그랬는데 나는 사실 괜찮은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건 없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더 부담되지 않을까요? 남자분 입장에서 지금 괜찮아요? 저렇게 캐주얼하고 자연스럽게 뭐 저 정도는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나는 여자니까 또 내가 매력이 떨어졌나라는 걱정이 들기도 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당신 건강에 좀 문제가 있나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솔직하게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이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다 여기 보내주신 사연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대화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모르는 척 묻어두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네. 시간이 지나더라도 얘기를 해보는 게 낫다. 딴 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음. 이거는 왜냐면 둘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걸 둘이 안 하면 뭐 여러 사람 모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참고로 근데 어쨌든 이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생 인류가 옛날보다 섹스를 적게 한다. 최근에 그런 자료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런 자료를 하나 냈던 것 같던데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몇 달 전에 나온 통계 자료 보면요. 미국인 기준으로 성인 4명 중 1명이 지난 1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18세에서 29세 굉장히 뭔가 액티브한 시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에 지난 1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 등등. 그리고 이렇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밤에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졌다.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넷플릭스, 뭐 스트리밍, 유튜브 뭐 이런 거 뭐 등등 하여튼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본 또 재밌는 책, 그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구글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뭐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래가지고 쓴 책인데 베스트셀러였는데요. 미국에서 이성애자 여성이 평균 1년에 50회의 성관계를 갖고 그 중에서 콘돔 사용률은 16%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면. 계산해보면 11억 개의 콘돔을 여성들이 쓰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남자들한테 이성애자인 남자들한테 쭉 물어보고 조사를 해보면 콘돔 몇 개 쓰니? 이러고 물어봤더니 16억 개를 쓰는 셈으로 나온다는 거죠. 5억 개 11억 개하고 16억 개. 네, 남자들이 허세가 있는 거지. 더 많이 한다라고 일단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콘돔은 몇 개냐? 6억 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헐. 여성들은 11억 개를 쓴다고 말하고 남성들은 16억 개를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콘돔은 6억 개가 안 된다. 모두 약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부풀리고 있다. 어쨌든 민트님 뭐 그렇게까지 하여튼 특별한 일을 겪고 계신 것 같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친구처럼 잘 지내시고 뭐 더 그 이후에도 계속 다정하게 지내시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뭐 큰 문제 없어 보이고 괜찮을까요라고 하셨는데 괜찮아 보인다라는 게 저희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나는 의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원하는 닉네임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듣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사연이 채택된 분에게는 커피 쿠폰 2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